96, 100으로 가는 수학 학습법, 그 다음에 뭐 시간 남는 비결, 이 주제를 이제 설명하려면 먼저 제가 수학 문제는 어떻게 읽는 것인가 라는 설명할 것이고, 첫 번째로 할 것이고, 그 다음 두 번째로 다양한 풀이 방법을 고민하자 라고 적었어요. 수학 문제는 꼭 한 가지 풀이만이 존재하지 않아요. 물론 좀 굉장히 어려운 킬러들은 풀이 방법이 좀 많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데, 오히려 쉬운 문제일수록 좀 다양한 풀이 방법이 존재해요. 첫 번째로 먼저 이제 수학 문제를 어떻게 읽어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번 6월 평가원 시험에 치러졌던 문제들을 대상으로 문제를 읽을 때 했던 생각들을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자, 먼저 문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먼저 설명을 할 건데, 제가 이렇게 세 가지를 적었는데 꼭 1, 2, 3번 순서가 아니라 제가 문제를 읽을 때 이러이러한 것들을 생각한다는 것이니까, 제가 이런 것들은 제가 뒤에 문제에서 옆에 같이 1, 2, 3번에서 같이 적었으니까 이거에 대한 설명은 뭐 따로 하지 않을 것이고, 가장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요 맨 마지막에 있는 설명이에요. 문제 풀이의 발상은 문제를 똑바로 읽는 것부터 시작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, 제가 수학을 깨우치는 데 있어서 가장 공헌해 주신 수학 선생님이 있는데, 그 선생님께서 문제 속의 모든 숫자와 문장들은 힌트다, 그래서 그걸 통해서 생각하면 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, 그 말씀 들은 이후에 제가 문제를 읽을 때 좀 많은 생각들을 하게 돼가지고 수학 성적이 많이 올라서 맨 마지막에 써있는 이 말을 가장 강조하고 싶어요. 다양한 풀이 방법을 고민해서 적었는데,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수학 문제를 풀 때 있어서 꼭 한 가지 풀이 방법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런 다양한 풀이 방법이 존재하는데, 그것들을 충분히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. 왜냐면 이 똑같은 평가 문제는 똑같은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한 단계 발전해서 나오는데, 그 앞에서 풀 때 좀 여러 가지 풀이 방법을 생각해 놔야 그 다음 새로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그 전에 비슷한 유형을 이렇게 풀었었는데 다른 접근 방법은 이게 있었지? 근데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그 전에 이것보다 이렇게 접근한 게 좀 더 빠를 것 같아 라는 그런 생각이 연결지을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다양한 풀이를 방법을 고민하는 게 중요하고, 그래서 이런 거 관련해서 제가 또 이번 6월 평가 문제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 게 좋은지 좀 그런 좀 대표적인 문제 하나 있어서 갖고 왔는데, 이 문제는 이제 미적분에 해당하는 문제고 28번에 나왔던 문제인데,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제가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. 여기서 가계 이등분선을 말이 나왔는데, 그러면 이 문제를 풀 때 가계 이등분선 성질을 쓰면 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넘어갔지만, 이 문제를 풀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가계 이등분선 성질을 쓰면은 식이 굉장히 복잡해져요. 이제 그렇게 시험장에서 시험 풀이가 굉장히 좀 길어지거나 계산이 복잡해지거나 아니면 좀 정말 계산하기 힘든 그런 긴 계산식이 나왔을 때, 그거 말고는 혹시 좀 더 지금보다 내가 이거를 계산을 좀 더 간단히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? 혹시 이 가계이등분선 성질 말고 다른 방법으로 가면은 혹시 좀 더 계산이 간단해질까? 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보신 분들 알겠지만 가계이등분선 성질 말고 이제 다른 상학함수와 관련된 공식을 하나 쓰면은 G 세타에 대한 식이 간단히 나오는데, 그건 여러분들 한번 계산해 보시면 알 것 같고,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요것들이에요.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수 없는지, 아니면 계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는 없는지,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면서 이제 문제를 풀면 좋겠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, 이 문제는 제가 앞에 문제처럼 막 문제를 자세하게 읽는 건 안 하고 그냥 이런 식으로 고민했으면 좋겠다 라는 걸 전달하고 싶어서 이건 이 정도까지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거는 이제 문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한 것이고, 두 번째 건 이제 다양한 풀이를 생각하지 않는데, 그러면 대체 그거 두 개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지, 이제 그거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해요. 그래서 일단 가장 베이스는 이거 전에 베이스는 개념 공부와 어느 정도의 그 개념을 이해하기 위한 문제풀이가 당연히 선행돼야겠죠.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문제를 풀 때 끝까지 생각하라는 거예요. 끝까지 생각하라는 거는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지금 푸는 풀이가 최선의 풀이인가, 혹은 지금보다 조금 더 간단한 풀이 방법 없는가, 뭐 계산의 효율성을 측면이더라도 아니면 풀이의 효율성의 측면이더라도 그냥 이 문제를 풀 때 혹시 이 문제 말고 이 문제 지금 주어진 문제에서 조금 더 이렇게 변형된다면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것인가까지 좀 한 문제를 가지고 좀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. 그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을 정리한 노트를 만들자라고 했는데, 제가 여기 PPT에는 아쉽게 담지 못했지만 그 평가원 기출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를
조건들을 좀 더 심도 있게 분석해보고 이런 조건들이 어떻게 변형되었을 때 이렇게 변형된다면 나는 이렇게 푸는 게 맞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정리한 노트가 하나 있는데, 그 문제는 많은 양의 문제 들어있지 않고 정말 좀 중요한 문제를만 제가 골라서 노트를 만들었어요. 그래서 그런 노트들을 한번 꼭 오답 노트라기보다는 좀 중요하게 생각되는 문제, 아니 좀 발전 가능성이 있는 좀 문제들을 가지고 한번 노트를 만드는 것도 전 좋다고 생각이 들고, 그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문제풀이 태도 일관성을 유지하다고 그랬는데, 이 문제풀이 태도라는 거는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문제를 어떻게 읽는가에 또 가장 연관이 되는 것인데, 그 문제를 읽는 태도의 일관성이 유지된다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도 이런 태도의 일관성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. 앞에 말씀드렸던 것이 문제를 읽을 때 제가 했던 것들은 이 문제에 어떤 개념들이 쓰이고 이거를 어떻게 활용해야겠다는 문제들이 나오는데, 그게 결국은 문제풀이로 연결되니까 그런 태도의 일관성을 갖추는 것도 하나의 수학 공부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해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서 공부를 하면은 아마 도움이 될 것 같고, 맨 마지막으로 제가 아무리 수학을 잘해도 수능날 위기는 찾아온다 라고 말을 썼는데, 저도 이제 수능 때 수학을 100점 맞았지만 제가 메디친에 제가 수능 수학을 풀 때 있었던 일들을 적어놓은 것이 있는데, 정말 많은 위기 상황들이 있었어요. 제가 9월 평가원은 부끄럽지만 97점을 맞았고 그 수능은 100점을 맞았는데, 그거 97점과 100이라는 점수가 결과적으로 보면은 정말 잘 본 시험이고, 누가 보면 정말 위기가 없을 것 같은 시험인데, 그 100점을 맞는 과정 속에서도 위기가 있었고 그 위기를 대처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거든요. 그래서 그런 위기를 대처하는 것도 어떤 실력이니까 꼭 수학을 잘한다 학생들도 자만하지 말고 항상 이런 태도들을 유지하고, 문제 풀 때 일관성을 유지하고 수학을 대하는 태도를 항상 끝까지 유지해서 수능까지 간다면은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아직도 감이 안 잡히는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조금씩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, 각 1단계부터 5단계의 학생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. 미분에 대해서 배웠어요. 1단계에 있는 친구들 이렇게 얘기합니다. 저 미분 인강 다 들었어요. 저 다 아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이러면 안 된다고. 아는 것 같지. 근데 너 다시 문제 풀어봐. 풀리는 것 같아?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더 공부하셔야죠. 2단계 친구들. 평균 변화율? 그런 거 있었던 것 같아요. 미분계수? 그런 거 있었던 것 같아요. 공식만 알면 되는 거 아닌가요? 미분 공식 쉽잖아요. 근데 이 문제는 무슨 문제죠? 이거 문제 해석이 딱 안 되는 단계. 3단계 친구들, 정말 딱 3등급에서 2등급으로 못 넘어가겠다고 하는 친구들, 이렇게 미분은 접선의 기울기 구하는 거던데요? 함수 그래프는 시키는 대로 그리니까 그려지던데요? 근데 이 문제는 왜 이렇게 어렵죠? 왜 안 풀리죠? 분명 개념을 다 공부했는데 준킬러 문제는 풀리다가 말아요. 이 친구들은 딱 이 벽이 하나 있는 거예요. 큰 벽이 하나 있는 거예요. 뭘 못 뛰어넘는 거라고요? 본인의 언어로 설명을 못하고 있는 거라고요. 그러면 4단계 친구들요, 평균 변화율을 공부하고 그것의 극한인 미분계수를 배우고요. 그 다음에 미분계수를 함수값으로 도함수를 배우고요. 그 다음에 그래프를 그리고 방정식, 부등식 문제를 풀어요. 자주 나오는 문제 유형은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어요. 정말 훌륭한 친구들이죠.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친구들이 딱 2%가 부족한 게 있어요. 뭐가 부족하죠? 우리가 그래서 미분을 왜 배웠냐고요. 이게 부족하죠. 제가 생각하는 모범 답안이에요. 5단계 친구들. 미분은 내가 모르는 함수에 대해서 알고 싶을 때 증가 함수에 대한 정보를 알려줘요. 함수 그래프를 그리고 싶을 때 증가 감소를 알면 우리가 그래프를 대충 그릴 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가 미분을 공부한다고요. 그러니까 5단계 친구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왜예요? 이거 왜 공부하죠? 이 문제를 왜 이렇게 풀어야 하죠? 이 왜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는 학생들이, 그리고 그 답을 스스로 찾으려고 굳이 하지 않아도 돼요. 여러분들의 도움을 주실 수 있는 선생님들도 많잖아요. 선생님들한테서 해답을 얻으세요. 그래서 이렇게 왜에 대해서 답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이르렀을 때, 그래야 여러분들이 개념을 완벽히 학습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
따라해 봅시다. 모든 문제는 읽었을 때 그 문제의 레벨을 판단하자. 자, 제가 막 이렇게 써놨는데요. 이걸 여러분들이 문제를 읽으면서 판단하셔야 될 거예요. 이 6개를 다 판단하라고요? 네, 이거 6개 다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.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 건지 말 건지 결정을 할 수 있죠. 그래야 여러분들이 최상의 전략을 짤 수 있죠. 시험이라는 건 하나의 전략을 짜는 거예요. 그 전략이 없이, 이런 전략도 없이 문제를 풀고 있으면 점수가 제대로 안 나오죠. 네, 그래서 혹시나 아직도 감이 안 잡힌다고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수능 27번을 하나 갖고 왔거든요. 이건 수원이니까 모든 친구들이 다 해야 되는 문제예요. 여러분들 일시정지 해보시고요. 이 문제 풀어보세요. 그리고 제가 오늘 했던 얘기가 잘 적용이 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. 자, 풀었죠? 풀고 나서 듣는 거 맞죠? 구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? 자연수 n의 개수요. 내게 주어진 식이 뭐가 있죠? 요 식 하나 딸랑이죠. 식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요? 자, 이랬을 때 제일 안 좋은 습관의 친구들. 일단 2n 제곱 이 진수 조건 생각해야 돼. 막 진수 조건 쓰고 있는 친구들 있어요. 아니 왜 이럴 필요가 없냐면 n은 자연수랬잖아.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걸 왜 생각해?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조급증환자라는 문제를 끝까지 읽지도 않고 막 뭔가 생각해야 될 게 너무 많아. 그러면 뭔가 놓치는 게 생겨. 이런 거부터 하지 말고요. 구하고자 하는 건 자연수 n의 개수예요. 근데 이 값이 자연수가 된대. 근데 두 개의 빼기가 어떻게 자연수가 되지? 이건 생각하기 너무 힘든데?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죠? 밑이 달라서 계산하기가 어려우니까 밑을 통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죠. 그러면 이 2분의 1을 요 안으로 집어넣어서 대부분의 친구들은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었거나 아니면 2로 통일을 해서 이렇게 문제를 풀었을 겁니다. 이걸 생각해내는 건 어디에서 출발했죠? 자연수 n에 대해서 구해야 하는데 이 식 두 개를 뺀 게 자연수가 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생각이니까 하나로 합쳐야겠네. 구하고자 하는 것에서 거꾸로 접근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거죠. 여기 보시면 일단 문제를 간략하게 다 적었고요. 그리고 여기는 풀이 1, 풀이 2 이렇게 여러 가지 풀이를 정리를 했습니다. 여기엔 안 나와 있지만 다른 문제를 정리한 것 중에서는 내가 2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가는 걸 해결을 못했다 하는 것들을 표시해 두고 나중에 복습하면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볼 수 있게 했습니다. 이렇게 정리하는 것의 포인트는요. 그 문제 자체의 풀이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그 문제로부터 얻어갈 수 있는 교훈, 다른 문제에도 적용할 수 있는 원리, 사고과정, 논리 이런 것들을 포인트로 정리를 해야 합니다. 여긴 보시면 아까 문제풀이 체화 방법에 나왔듯이 문제를 간략하게 썼고 그 다음에 이제 풀이 과정을 썼는데 여기서 좀 더 중요한 것은 새로운 발상이 어느 쪽인지 거기 이렇게 강조를 해놨거든요.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강조한 것들을 나중에 다시 복습하시면 됩니다. 이건 문제풀이 방법을 정리한 거라기보다는 새로운 발상이 나왔을 때 수능에서는 우리가 처음 보는 문제들이 나오잖아요.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지 어떻게 생각의 흐름을 잡아야 할지를 연습하는 데 좋습니다.